페트가 재활용이 훨씬 좋다. 근데 왜 종이팩으로 물을 담았는지가 궁금해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냥 단일 소재인데 엄청나게 쉽게 압착할 수 있는. 성우님 혹시 콜드플레이 공연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갔는데 네. PD님이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4월에 콜드플레이 공연 다녀왔는데 그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콜드플레이 열성적인 팬은 아니었는데도 정말 즐겁게 다녀왔어요. 노래도 너무 좋았고 퍼포먼스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스탠딩석에서 관객분들이 뛰어다니면 그 에너지를 공연 전기 에너지로 쓰고, 플라스틱 생수가 반입이 안 돼서 종이팩을 사고, 그리고 공연할 때도 콜드플레이 보컬 마틴이 아티스트분 공연하시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빨대 꽂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텀블러로 물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생수 플라스틱 말고 생수 종이팩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 과연 이 생수 종이팩이 진짜 환경에 친절할까? 왜냐면 지난번 종이 빨대도 말이 종이 빨대지 안에 코팅이 되어서 사실상 이게 종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설마 이 종이팩도 마찬가지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료상으로는 페트로 된 플라스틱이 단일 소재로 되어 있을 때 재활용률은 훨씬 좋다고 해요. 종이팩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일반 팩이랑 멸균 팩. 우리가 접하는 팩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반 팩은 주로 우유나 주스 같은 음료, 냉장 보관해야 되는 음료들이 일반 팩이고, 멸균 팩은 상온에 보관해도 되는 것들, 소주, 두유, 세제류가 멸균 팩에 들어가는데 얘네 둘이 분리배출되면 재활용이 된다곤 해요. 안에 들어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건가요? 맞아요. 멸균 팩은 안에가 알루미늄 처리돼 있어서 은박지 같은 게 있거든요. 따로 분리배출하면은 재활용이 된다 까지는 있는데, 데이터나 확인을 해봐도 페트가 재활용이 훨씬 좋다. 단일 소재로 된 페트가. 근데 왜 종이팩으로 물을 담았는지가 궁금해요. 플라스틱이 항상 미움을 받고 있긴 해요. 친환경신과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항상 플라스틱이 미움받는 소재처럼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친환경 행사고 지속 가능한 공연을 한다고 했으니 플라스틱 쓰는 거 자체가 보기 안 좋아 보이는데 이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사실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배경 지식 없이 플라스틱이랑 종이 있는데 쓸래 하면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환경이 조금 안 좋으니까 종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상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종이팩이 종이가 아니더라고요. 종이팩이 종이로 분리수거를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아까 성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가 알루미늄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팩은 종이로 배출하면 안 되고 종이팩만 따로 수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플라스틱이 미움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점이 있나요? 종이팩에 비해서? 일단 훨씬 내구성이나 재활용했을 때 다시 제품화하기가 훨씬 유리하고요. 플라스틱 계열 페트류가 가공도 훨씬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쓰는 게 오히려 지속 가능성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라벨 생수병이 한때 되게 열풍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무라벨 생수병은 라벨이 붙어져 있는 생수병과 비교해서 확실히 다른가요? 사용자가 훨씬 편하고요. 분리배출할 때 편한 것도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단일 제품으로 생산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요. 삼다수만 계속 만들면은 생산 단가나 그런 거에서도 더 유리해지는데, 다양한 데 적용이 안 된 이유는 금형 문제라고. 그러니까 물처럼 단일 제품이 꾸준히 많이 팔리는 브랜드 상표면은 할만한데, 만약에 하나의 병으로 콜라도 담고 판타도 담고 밀키스도 담아야 거기에 하나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라벨로 하는 게 훨씬 더 하나의 몰드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유리한데, 최근에는 개그맨이자 대표님이신 장동민 대표님께서 하셨어요. 그 뚜껑을 열면서 라벨이 같이 분리되는
페트 최근에 대형 음료 MOU 체결을 했다는 뉴스 기사를 올해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의 몰드로 라벨만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 제품을 호환할 수 있다. 호환성이 높다. 그리고 원터치로 병을 따는 행동을 하니까 추가로 라벨을 분리하는 행동이 빠지니까 사용자한테 편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라벨로 된 것보다는 인쇄된 라벨이 있는 게 더 프로모션이나 매대 진열할 때 훨씬 더 눈에 띄기 좋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라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조사하다가 편의점 갔다 왔거든요. 네네. 무라벨이 사라졌어요. 많이 없어졌죠. 왜 사라졌는지 아시나요? 추측으로는 무라벨은 온라인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는 뇌피셜로 여러 브랜드와의 계약과 유통사와 제조사의 관계 때문에 여러 브랜드를 입점시켜야만 하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려면 라벨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폐기를 해야 되니까 무라벨이 편하고 가격이 차이가 크게 없거나 쌌던 것 같아요. 저는 생수 종이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문제가 종이팩이 분리배출이 핵심 문제였잖아요. 그 안에 그 알루미늄 때문에 해외사를 찾아봤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종이팩 그 분리 수거함이 따로 있대요. 학교랑 편의점 이런 네네. 공공기관에 배치를 해서 학교에서도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니까 종이팩 수거함에 넣어야 돼 교육을 한대요. 우리나라는 종이팩 재활용률이 15%에서 25% 이 정도 되는데 일본은 그 수치를 보다 알아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데요. 오, 엄청 넘네요. 종이팩을 사용했을 때 단점이 재활용이 어렵다는 거였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80%가 되니까 단점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플라스틱 말고 종이팩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도 있고 저희 아파트 단지도 박스 종이 따로 일반 종이 따로 하고 우유팩, 멸균팩 나눠서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구분이 아직까지도 안 되긴 해요. 재활용이 잘 돼서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은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탄소 발자국에서 생산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총 에너지량, 탄소를 측정하는 걸 비교한다고 빨대 얘기할 때 했었잖아요. 페트와 일반 팩이 둘 다 재활용이 잘 됐을 때 어떤 소재가 어떤 가공을 했을 때 탄소 발자국을 비교해보면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활용이 잘 되고 이거를 재자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둘 다 갖춰졌을 때 아직까지는 종이팩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많고 방법도 데이터를 보긴 해야 되는데 재활용률 자체는 플라스틱이랑 큰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수거량과 재활용이 되는 게 다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거는 잘 된다고 항상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1, 2등 하거든요. 맞아요. 수거는 우리가 엄청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잘 되는데 실제 재활용이 되는 재자원화에서 상품까지 이어지는 재활용률 자체가 너무 낮다. 그게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이 계속 잘 되고 있으면은 시스템과 계속 따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다른 나라처럼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이든 팩이든 플라스틱이든 재활용률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재활용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트에서 재활용 기계가 있어서 맞아요. 네, 종이팩을 넣으면 80원 넣어준다.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게 진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한국에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 재자원화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 거야 하면 우리한테 다 좋아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잘 정리해서 배출했을 때 내가 단돈 100원이라도 지나가던 쓰레기도
집어넣고 싶어지잖아요. 대형마트는 한국 시장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대형마트를 가는 추세는 사라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쿠팡에서 시키거나 배민 마트 이용해서 대형마트를 가서 분리배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편의점이나 주변에 가까운 공공시설에 위치해서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전국적으로 도입은 안 됐지만 우리나라도 조만간 일상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재활용해서 돈 버는 날, 일요일에까지 갔다 오고.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반대로 소셜 측면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병 줍고 해지 줍는 분들의 그게 사라지지 않냐, 그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소셜 관점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 재활용 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그 취업 계층한테 돌려서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 환경 비용이 훨씬 크니까 저는 물론 그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훨씬 크지 않을까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도 확실히 발생하긴 하겠군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환경적인 이슈와 사회적 이슈 같이 고려하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를 보완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그 돈을 정부에서 무한정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디자이너 입장에서 물병을 친환경적으로 재디자인한다면 성모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냥 단일 소재인데 엄청나게 쉽게 압착할 수 있는 물 페트병, 재활용 회수에 포인트를 둔 건데 페트 생수병의 시대는 회수돼서 재활용돼서 재자원화가 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0ml 생수병을 사서 마시건 1리터짜리 생수병을 사서 마시건 얘를 다 마신 다음에 엄청나게 쉽게 작은 사이즈로 확 압착을 할 수 있게끔 구조적인 설계나 이렇게 형태에서 더 쉽게 많은 양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면은 약간 시의성과 맞는 제품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캔 밟아서 이렇게 분리 배출하잖아요. 그것도 밟아야 더 압착이 돼서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는 비교적 잘 되고 어떤 거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그 목적에만 맞춰서 페트병 디자인을 하면은 차별화도 있고 시의성도 맞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페트병과 종이팩, 일반 팩과 멸균 팩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얘기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좀 더 와닿으셨는지, 혹은 또 다른 아이디어나 전문적인 업체 종사자가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면은 저희도 알고 여러분도 알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